이게 발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운동을 했을 때 네. 심폐가 제일 빨리 발전해요. 아, 심폐가? 그러니까 VO2max가 제일 빨리 올라간다고. 몰랐어. 그 다음이 근육 성장이고 그 다음이 인대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엇박자를 잘 모르고 가면 네. 나 뛰었더니 이제 막 3km, 5km 바로 10km 뛰어져. 심폐가 늘어났으니까? 심폐가 금방 늘어나니까. 네. 그거 모르고 달리다가 이 강화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심폐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운동량을 늘려버리면 저처럼 바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 운동은 걷기. 그래서 이제 그걸 루틴하게 깔아놓고 필라테스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은 주 3회 정도 현재 부상이 조금 있어서 러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부상 권위자시라고. 부상, 최다 부상러. 의사 선생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쉬지 않고 3km를 달렸던 날의 벅찬 감동을 기억합니다. 폐를 가득 채우는 서늘한 공기, 힘차게 뛰는 심장의 역동적인 박동,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짜릿한 성취감. 러닝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달려도 거뜬할 것 같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첫 발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발바닥을 예리한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무릎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조차 없는 찌릿함이 번집니다. 왜 뛰면 아플 수밖에 없는지 그 생물학적 비밀과 평생 아프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스포츠 과학과 신경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즉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달리면 당연히 건강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발목과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운동은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두렵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신체 내부 조직들의 적응 시간체에 숨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신체 내부에서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 그리고 뼈가 강해지는 속도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심폐지구력이 발달하는 속도와 인대, 건이 발달하는 속도의 극단적인 차이가 모든 부상과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1단계로 심혈관계에 급격한 적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심장과 폐가 반응합니다. 불과 1주에서 4주 사이에 혈장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심장의 1회 박출량이 개선되며 모세혈관이 촘촘해져 근육으로 산소를 보내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숨이 덜 차고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낡은 엔진의 배기량이 순식간에 최신형 스포츠카 급으로 커진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류 공급이 매우 원활하기에 수개월 이내에 완전한 재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근육계의 발달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나면 근육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골격근 같은 근육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한 편이라 영양분과 산소를 듬뿍 받기 때문에 훈련의 부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여 4주에서 8주 사이에 주요 적응을 시작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재형성을 마칩니다. 자동차의 엔진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구동축이 튼튼해진 것입니다. 3단계는 결합 조직의 지연된 적응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뼈와 뼈를 잇는 인대, 그리고 근육과 뼈를 잇는 건에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나 무릎 슬개건 같은 결합 조직들은 혈관이 거의 없어 혈류 공급이 매우 빈약합니다. 이러한 결합 조직이 기계적 부하에 반응하여 콜라겐 섬유를 합성하고 단단한 탄성을 갖추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서야 주요 적응을 시작하며 완전한 재형성에는 12개월에서 2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차의 뼈대인 셰시가 서서히 강화되는 지루하고 긴 과정입니다. 여기서 초보 러너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스테레오타입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숨이 차지 않으니 속도와 거리를 더 늘려도 되겠다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소형차의 낡고 얇은 셰시에 페라리의 강력한 엔진을 얹고 시속 2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엔진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소리치고 구동축도 힘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약한 차체는 그 진동과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장과 근육은 뛸 준비가 되었지만 건과 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시기, 즉 달리기 시작 후 3주에서 8주 차에 발생하는 이 적응의 간극이 러닝 부상의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심장의 빠른 적응 속도가 빚어낸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조직 간의 적응 속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중에는 잘못된 일반론들이 진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천천히 뛰면 무조건 부상을 안 당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이나 존투 러닝을 하면 거리를 무한정 늘려도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체 역학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발이 땅에 닿는 횟수, 즉 누적되는 기계적 부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km의 거리를 달린다면 시속 15km로 뛰든 시속 7km로 천천히 뛰든 무릎과 발목에는 똑같이 수천 번의 체중 부하 충격이 가해집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출수록 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한 걸음마다 인대와 건이 버텨야 하는 스트레스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편안한 속도일지 몰라도 아직 구조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에게는 가혹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매주 거리를 10%씩만 늘리면 안전하다는 규칙입니다. 10% 룰은 러닝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간 총거리의 점진적 증가보다 부상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단일 최장거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총 20km를 뛰었고 하루 최장거리가 5km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간 총거리는 똑같이 20km로 맞추었지만 주말에 무리해서 하루에 15km를 몰아서 뛰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간 거리는 단일 %도 늘지 않았지만 한 세션에 결합 조직에 가해진 충격은 3배나 폭증했습니다. 인대와 건은 이 갑작스러운 15km의 연속적인 부하를 감당할 물리적 인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즉각적인 미세 파열과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원리를 무시했을 때와 철저히 지켰을 때의 결과는 스포츠 역사와 통계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초보 러너들이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낡은 구호 아래 엔진의 강력함에 취해 매일 거리를 늘리다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 근막염으로 수개월의 암흑기를 겪습니다. 셰시의 비명을 무시한 혹독한 대가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엘리트 선수조차 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 마라톤을 3연파에 한 미국 장거리 육상의 전설 알베르토 살라자르는 스스로를 혹사하는 극단적인 훈련량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직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고 기계적 부하를 쏟아부은 결과 그는 오버톱 트레이닝 증후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붕괴되어 전성기의 나이에 30분조차 달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몸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영리하게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조안 베노이트 사무엘슨입니다. 그녀는 올림픽 선발전을 불과 17일 앞두고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손상된 무릎 인대가 회복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전거와 수영 같은 대체 훈련을 선택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차단하면서 강력한 심폐지구력은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샤이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한 회복 프로토콜을 따른 그녀는 압도적인 차이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러너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무려 94.7%가 달리기 중 통증을 경험합니다. 특히 3060 세대는 근육의 양과 결합 조직의 콜라겐 탄성이 20대에 비해 서서히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심장의 성능만 믿고 갑자기 달리는 거리를 늘리는 것은 폭탄을 안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주간 20km 수준에서 40km로 훈련량을 급격히 늘리는 구간에서 부상 위험이 1.66배 폭증한다는 연구 결과는 조직의 회복력이 부하를 따라가지 못함을 방증합니다. 결합 조직이 천천히 그러나 매우 단단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제1원칙은 예측된 지루함을 기꺼이 견디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코치들은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은 피곤할 때 인내심을 갖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대와 건을 강화하는 과정은 화려하지 않으며 지루합니다.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훈련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2원칙은 달리기와 걷기의 전략적 분리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진짜 운동이라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걷기는 체력이 약해서 하는 실패가 아닙니다. 걷기는 달리는 동안 한계치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결합 조직에 즉각적인 휴식을 부여하여 염증을 막아내는 전략적인 미세 회복 과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 3회 운동을 기준으로 설계된 8주 스케줄을 안내합니다.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의 완전한 휴식이나 대체 훈련을 배치하여 조직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주차의 생물학적 목적은 뼈와 인대의 부하를 인식시키는 것으로 30초 가볍게 뛰고 2분 30초 걷는 것을 10후에 반복하여 약 30분간 진행합니다. 이 주차는 인대의 미세 손상 회복 적응기이며 1분 가볍게 뛰고 2분 걷는 것을 10후에 반복해 30분간 운동합니다. 3주차는 결합 조직 혈류량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2분 뛰고 2분 걷기를 8회 반복하여 약 32분간 진행합니다. 4주차는 구조 재편성을 위한 디로딩 주간으로 의도적으로 훈련량을 줄여 1분 뛰고 2분 걷기를 10회 반복하며 30분간 진행합니다. 5주 차는 심장과 셰시의 동기화를 위해 3분 뛰고 1분 30초 걷기를 7회 반복하여 31분간 운동합니다. 6주차는 연속적 충격 부하를 견디는 훈련으로 5분 뛰고 2분 걷기를 5회 반복해 35분간 진행합니다. 7주차는 장기 구조적 지구력 테스트 주간이며 8분 뛰고 2분 걷기를 3회 반복해 30분간 운동합니다. 마지막 8주 차는 연속 달리기 셰시를 완성하는 시기로 15분 연속 뛰고 5분 걷고 다시 10분 연속 뛰어 총 30분간 진행합니다. 제3원칙은 근력, 운동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입니다. 강력한 엔진의 에너지를 지면으로 전달하는 구동축이 부실하다면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 연골과 아킬레스건으로 꽂힙니다. 카프 레이즈는 계단이나 턱 끝에 발 앞부분만 걸치고 서서 뒤꿈치를 내렸다가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아킬레스건을 강철 스프링처럼 만들어주는 핵심 훈련입니다. 원 레그 데드리프트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며 상체를 숙이는 동작으로 고관절 주변의 안정화 근육을 깨워 달리기 중 몸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4원칙은 사전 징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후퇴입니다. 통증을 꾹 참고 뛰는 것은 정신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무지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찌릿하게 아프다가 몸이 풀리면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현상은 결합 조직 염증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또한 달리기를 한 다음 날 아침 첫발을 디딜 때 불쾌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을 피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보폭이나 뛰는 자세가 비대칭으로 변형된다면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며칠간 걷기나 수영으로 완벽히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즉각적이고 정직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 몸의 뼈와 인대, 건과 같은 결합 조직은 절대로 우리의 열정만큼 빠르게 변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혹은 매일 달리면 건강해질 거라 믿었던 상식 대신 적응의 간극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생물학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아픈 이유는 결코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차체가 엔진의 속도에 맞춰 튼튼해질 물리적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뛰는 심장의 뜨겁고 빠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뼈와 인대가 만들어가는 차갑고 느린 시간에 여러분의 보폭을 맞추십시오. 남들보다 가장 느려 보이는 그 답답한 길이 사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평생토록 부상 없이 달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배운 과학적인 프로토콜과 함께 내일은 조금 더 인내하며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달릴 여러분의 튼튼한 두 다리를 응원합니다.